알림 설정 좀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구독해주세요. 구독 좀 해주세요. 그녀는 집에 돌아올 때부터 흥분에 가득 찬 모습이었다. 그리고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병원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난 나도 모르게 손을 얼굴로 가져가 마른 세수를 했다. 이건 절대로 내가 원했던 게 아니다. 절대로. 하지만 난 금세 그녀를 위해 행복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나의 그녀는 아이를 낳고 키울 생각에 들떠 온 집안을 돌아다녔다. 나는 속으로 미래 계획에 대해 생각했다. 조금만 있으면 직장에서 승진해서 본사로 정근을 갈 계획이었다. 난 그녀와 함께 갈 생각이었지만 아이가 생긴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어떡하지? 이제 그녀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안 이곳저곳을 쓸고 닦고 있었다. 난 책상에 앉아 이사갈 집의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책임자에게 상담을 하기 위해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다. 아이의 방을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내가 정근을 가려고 하는 지역은 집 구조를 변경하려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난 메일을 보낸 뒤 소파에 앉아 그녀가 화병에 꽃을 꽂고 집안 곳곳을 장식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띠링하고 이메일 알림이 울렸다. 그리고 동시에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는 침대를 정리하다 말고 현관문으로 달려갔고 난 메일을 읽기 시작했다. 그레인저 씨에게 지금 주거지 구조 변경을 신청하는 건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변경하려면 당장 인테리어 작업을 중단하고 최대 12주까지 심사 승인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구조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결국 작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비용 견적도 새로 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사 중인 집 인테리어 계획에서 창고로 쓰려고 했었던 공간 용도를 방으로 쓰겠다고 하면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뭐 커다란 창고가 없다고 해도 아이디어를 좀 내면 충분히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 누나, 얘기 듣고 바로 달려왔지. 좋아 보이네. 뱃속의 조카도 안녕. 현관에서 그녀의 남동생 목소리가 들렸다. 난 저 자식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녀가 남동생과 호들갑을 떨고 있는 사이에 난 이사를 갈 때 필요한 트럭 사이즈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성인 남자 한 명이 들어갈 만한 컨테이너는 어느 정도 사이즈면 될까? 그러던 와중 그녀의 남동생은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정말 성가셔. 그 자식은 그녀에게 매형한텐 애 생겼다고 말했어? 라고 물었다. 그녀는 남편이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집에 오면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난 그녀의 집에 설치한 감시 카메라 모니터를 끄면서 생각했다. 걱정 마. 당신과 남편, 나, 그리고 아기. 우리는 다 같이 살게 될 거야. 경찰관은 내게 말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경찰관은 조금 불안해 보이는 기색이었다.
손을 조금은 떨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일에 익숙했기 때문에 곧 차분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 난 딸꾹질을 참으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전 집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어요. 놀이터를 지나칠 때쯤에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난 차마 말을 잇지 못했고 경찰관은 내 등을 토닥여줬다. 가까스로 진정한 난 눈물을 닦아내고 말을 이었다. 저희 엄마는 항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전 무슨 일인가 하고 소리가 들린 곳으로 갔어요. 엄마가 절 봤으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경찰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줬다. 나는 그것을 말을 계속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놀이터 뒤편으로 가봤더니 세상에 버스가 있었어요. 스쿨버스였는지 노란색 버스요. 그런데 버스가 땅에 고꾸라져 있는 거예요. 난 헛웃음 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웃기다는 뜻이 아니라 그 광경이 정말 당황스러웠다는 의미였다. 경찰관님은 상상이 가세요? 버스 한 대가 엉망이 돼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난 침을 꿀꺽 삼키고 말을 이었다. 전 그 광경을 보고 버스 안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세상에 사람들이 다들 피가 엄청 흐르고 있었어요. 나는 말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다시 눈물을 흘렸다. 전 그냥 도망쳐버렸어요. 그러다가 경찰관님을 마주친 거예요. 경찰관은 내가 말을 멈추자 한숨을 내뱉었다. 그리고 내 어깨를 잡으면서 말했다. 지금 얘기한 거 사실과 다른 게 있죠? 목격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이 생존자들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맞아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긴 했어요. 버스에서 튕겨나온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큰 부상을 입고 있었고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더는 고통스럽지 않도록요.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가는 게 느껴졌다. 난 자세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버스에서 떨어져 나온 날카로운 철 조각이 있길래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급소를 찔러줬어요. 엄마가 항상 이야기했던 대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쓴 거라고요, 전. 주먹을 꽉 쥐고 있던 내 손에선 아직 핏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경찰관님, 저는 사람을 도운 거예요. 아시겠어요?